자,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1930년대 대표적인 이미지즘의 시인이에요. 감각적인 심상을 가지고 시를 많이 썼는데, 자, 27살에 아이를 잃습니다.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을요, 감각적인 심상을 동원해서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시를 썼는데요. 자, 유리창 가볼게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어른거린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아니죠. 보이다 말다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흔들거리면서 뭔가 보일 듯 말 듯 해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유리라는 게 있어요. 유리. 자, 화자가 있고요. 화자는요, 슬프대요. 유리창이 차다고 했으니까 차고 슬픈 것이라고 했겠지. 자, 유리창의 속성은 차고요. 슬픈 것은 화자의 마음이 슬퍼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해요. 차고 슬픈 것. 내가 형광펜으로 자 색칠을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전부 다 똑같은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정지용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를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화자가 아이를 잃었고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유리창 너머에 그 아이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 아이의 형상을요, 이렇게 색칠한 것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어른거린다. 열없이라는 건 기운 없이. 자, 보이지 않으면요, 다가가서 뭐지? 라고 보겠죠. 근데 기운이 없어요. 화자는 아이를 잃었으니까. 열없이는 기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호호 보니까. 자,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자, 길들은 양이라는 것은 익숙한 듯이. 그 존재는요, 유리창 너머의 존재는 나를 아는 것 같아. 언 날개, 새인가 봐요.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파닥거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닥거린다가 맞아요. 파닥거린다는 파닥거린다 보다는 좀 갸냘픈 느낌을 주죠. 죽은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 언 날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왜 자꾸 지워요? 잘 안 보이니까. 내 아이인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 즉 그리움 때문에 이 유리창을 계속 닦는 행위를 하는 거죠.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요 언날개는요, 입김을 흐리운 결과죠. 여러분, 결과. 그러니까 입김을 불었다가 입김 그대로 있지 않죠. 이렇게 사라지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지우고 계속 봐요. 근데요, 이 바깥에 유리창 너머에 있는 존재는요, 이 유리창을 뚫고 넘어올 수 없어요. 왜냐? 죽은 아이잖아요. 바깥은 저승, 그리고 이 화자가 있는 곳은 이승. 자, 저승의 세계는요, 새까만 밤이래요. 밤으로 표현되어 있네. 자, 시간적인 배경 밤이고, 이것은 죽음의 세계야. 죽음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이 아이가 온다는 것은 자, 저승이 부딪힌다는 거죠. 하지만 유리창을 넘어올 수는 없으니까 다시 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승이라는 세계, 죽음은 불가항력의 세계인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것을 인식한 화자는요, 이 유리창 너머의 밤이니까 별을 봅니다. 별과 화자의 거리 굉장히 멀어요. 죽은 아이와 나의 거리처럼. 자,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죽음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거예요. 자, 물먹은 별은요, 화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 그 가득 고인 눈에 별이 들어오니까 물먹은 별이 되는 거예요. 자, 물먹은 별, 그것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대요. 보석 같은 내 아이. 자, 이 별의 모습은 내 아이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물먹은 별, 색칠, 이것도 전부 다 죽은 아이의 형상이라고 쓰세요. 죽은 아이의 형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으면 부모의 마음에서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겠지? 근데 그것을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물먹은 별이라고 표현했잖아. 언 날개라고 표현했잖아. 이게 바로 감정의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인, 밤에 혼자 유리를 닦고 있네요. 화자의 처지와 상황이 드러나고요. 자, 왜 외로울까요? 화자는 아이가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왜 황홀할까요? 황홀하다는 것은 아주 찬란한 그런 기쁜 심정을 얘기하는데, 죽은 아이를 내가 유리창 너머에서나마 볼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본다는 거 굉장히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니까 너무나 황홀한 심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외롭다라는 것과 황홀하다는 것은 서로 어울리는 감정이 아니죠. 서로 모순되는 감정이죠. 그것이 나란히 있네요. 이런 것을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무슨 법? 맞아요.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역설법이 쓰였고요. 동시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감정의 대위법.
자, 이게 뭐냐면 감정이요. 비슷한 거 말고 서로 다른 또는 반대되는 그런 감정을요. 대등한 위치에 나란히 병렬해 놓은 거예요. 외롭다와 황홀하다. 그러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너무 외로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 황홀해 보이지도 않죠.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의 감정에 빠지지 않죠.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감정의 대입법은 하나의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그 슬픈 연기하는 사람들 어때요? 엉엉엉엉 감정을 딱 빵 터뜨리는 그런 배우들한테 우리 연기 잘한다는 표현 쓰나요? 아니죠. 이제 참으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릴랑 말랑하는 그 참는 연기 어때요? 그 슬픔이 훨씬 더 잘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런 배우한테 와 연기 진짜 잘한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처럼 감정을 절제하면요.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정말 슬프겠다 라는 비애감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자 아이가 어떻게 죽었대요? 폐혈관이 찢어졌대. 근데 그것도 아주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음의 원인이 폐질환 때문에 죽었나 봐요.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여러분 감정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배제되었다. 이런 거 아니죠. 감정이 충분히 나타나긴 하는데 그 감정을 최대한 누르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 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라는 것은요 감탄사, 그 다음에 구나라는 것은 감탄형 어미죠. 이런 것이 감정을 표출하는데 하나의 기능을 해서 이런 거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아예 표출되지 않은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산새처럼 산새 형광펜 밑줄 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를 형상화하는 아까와 똑같은 그 맥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형상화하는 시어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 산새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지금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산에다가 죽은 사람을 묻었잖아. 그러니까 그 산엔 죽음의 어떤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아, 죽음의 세계에 있던 아이가 잠깐 나를 보러 와줬구나. 그 다음에 다시 날아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은유로 숨어져 있는데 이 처럼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도 직유에 해당한다. 직유와 은유를 구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죽은 아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 어디 부분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황홀한 심사의 기능, 감정의 절제가 나타났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주제는 뭐예요? 아이를 잃은 안타까움. 자, 유리창 핵심 정리는요.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1번과 2번은 했어요. 자, 유리의 속성 다시 한 번 더 별표 쳐보세요. 아, 이거 정리 따로 안 해도 따로 이게 나와 있진 않는데 책에 메모하세요. 비유적인 표현은 그 감각적인 심상을 동원해서 죽은 아이를 비유한 거. 유리의 속성은요. 저승과 이승을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즉 매개해주면서 그리고 저승이 이승으로 못 오게 막아주는 거죠. 이런 걸 단절이라고 합니다. 매개와 단절의 기능을 한다. 2가지의 기능을 하니까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30년대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1930년대는요. 모던이 뭐야? 현대지. 현대적인 문명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일제강점기죠. 자, 그러던 와중에 지식인들은요. 이 모던에 대해서 시 속에 이 모던의 소재를 끌어들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문명이 당연히 시 속의 소재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런 것도 다 모더니즘시라고 하는데 이 모던을 지식인들은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 그 좋은 현대 문명이요. 전부 다 우리 게 아니라 일본인들 거잖아요. 그걸 알았던 거야, 지식인들은. 그 모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는데 그 그리는 방법이요. 3가지입니다.